오늘 제가 최 의원님 저 모시고 얘기를 꼭 좀 들어봤으면 네. 하는 게 법안 가지고 오셨네요. 3.15 특별법 이렇게 앞뒤 뭐만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네, 네. 이게 지난해 9월달 발의했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게 3.15가 이렇습니다. 요약한데는 모든 혁명과 모든 그 역사적 사건은 그 시작이 보통 기념일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도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날이 프랑스 혁명 기념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서울 중심지이고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열기가 모아가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그 1960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봄을 알렸던 그 60년 봄의 정점 거의 마지막에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하야하던 그 시점 직전에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4.19를 정해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3.15는 4.19의 일부로 되었고 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모두 일부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이버 백과사전도 그렇고 이 사진을 보면은 4.19 혁명의 서술의 절반은 3.15 어거와 4.11 2차 어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 지위를 다시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 또 여기서 다치시고 목숨을 잃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명예회복 또 여기 참여했던 역사적 자랑스러운 기록들을 남겨줌으로써 정말 마산과 여기 또 마산 인근 그 사실 전국에서 또 당시에는 마산에 이주해 사시던 분들 중에도 참여한 분들이 계실 테고 그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분명히 특별법으로 하고 지금 아마 생각한 그 참여하셨던 분 중에 한 10% 정도 이게 기념사업회 추산입니다만 정도만 아마 그 공적 또는 참여 사실 또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서 그것이 기록으로 남거나 또는 보상을 받았는데 당시 서울로부터 천리가 떨어진 길이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조사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모두 이제 조사를 하고 또 분명한 피해 사실이면 피해 사실 설계하고 또 당시에 이제 형법상으로 잘못된 지금 이제 전과 같은 게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다시 재심을 통해서 고치고 또 지원 사업, 기념 사업도 하고 이런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9월 이후에 법안 처리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게 참 사실은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추진되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바뀔 때마다 마지막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자동으로 이제 무산되고 그랬는데 21대 국회가 되면서 또 제가 마산 하포에서 새로 국회의원 당선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이제 이 법은 모든 법은 이게 선입선출입니다. 먼저 발의되고 그 순서대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워낙 이게 한 10여 년 정도 법안이 계속 국회에 갔다가 상정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폐기되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어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준비해 보자. 그리고 또 3.15 관련 단체들에서도 이 법안 문구 하나하나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9월 달이 지나서도 이게 법안을 완전히 제출 못한 상태가 되어서 9월 하순에 이제 제가 3.15 단체 분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이게 법안을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바램을 다 넣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발의 순서가 늦어지면은 어쩌면 오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게 지금 법안이 수없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법안 순서를 보자면 우리 앞에 수백 건의 법안이 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 법안을 다 제치고 좀 앞으로 확 당겨놨습니다. 당겨놨고 원래는 제치기 아니라 제치고 역사적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는 2월 말에 국회 임시국회를 통해서 3월 15일 날 이제 이 새로운 특별법을 우리 선열들과 또 선배들 또 마산 이 창원 시민 경남도민들한테 이 특별법의 참 자랑스러운 탄생을 알리고자 했는데 이 쟁점들이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쟁점이 조금 해소되지 않았고 원래는 오늘 아침에 사실은 안행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해서 이게 여야 간에는 이제 합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하고도 다 법안 문구를 다 조율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해서 오늘 오전에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 법안을 다루어서 법안 심사 소위라도 통과시키자. 통과시켜 나면 이제 전체위에서는 국회들을 해보니까 소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제일 중요한데 되면 나머지 절차는 이제 거의 자동으로 가는 이제 절차였는데
이게 지금 여야 간에 뭐 쟁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 조직법을 여당이 며칠 전에 단독으로 처리한 문제가 생겨서 네. 여야 간에 일정을 잡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뭐 아침에 좀 뉴스인데요, 그죠? 그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까지 통과하기로 이제 합의가 된 상태고, 그러면 전체위에 되고 법사위에 넘어가고, 예. 뭐 어쨌든 올해 안에 좀 좋은 결과가 그러면 있기를 3월까지 바라겠고요. 사실은 3월 국회에서 네, 추경과 함께 그렇죠. 통과도 참 기대했었는데 네, 조금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과정에서 우리 마산 경남 출신들의 여야 의원들, 특히 또 이 마산 출신의 의원들이 또 수도권에도 많습니다. 네, 네. 그런 많은 의원들이 힘을 내주셨고 마또 마침 행안부 장관이 이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네. 갑장입니다. 전해철 장관도 원래 이 행안부에서 이 문제는 여러 정부 간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예. 아무래도 마산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3.15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시고 해서 국회와의 그 협의 과정에서 비교적 우리 쪽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해줬습니다. 뭐 두루두루 역할을 앞으로 많이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네, 그 행안이죠. 네, 네. 그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도 저도 잠깐 봤었는데 네네. 이 정부에서 약간 좀 뭐 이견, 형평성 문제를 좀 제기하는 부분들이 좀 해결해야 될 과정 같은데 맞습니다. 그 이게 부분 어떻게 좀 정리하실 건지. 이게 지난 한 10여 년간 이 법이 계속 국회에 갔다가 폐기되고 한 과정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우선에 대구에 228이 있습니다. 또 광주에도 그 시기에 3.15 시위가 있었다고 하고 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행사가 있고 특히 이제 4.19 혁명으로 다 포괄되는데 이 4.19 혁명 단체에서 또 그럼 왜 3.15만 떨어져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반발하고 정부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중복 보상 아니냐 그러면은 4.19 혁명으로 일부 보상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다. 지금 보상 못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그 명예회복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자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국립묘지도 있고 3.15 이거 국가기념일도 있는데 특별법이 없다는 게 이제 말이 되느냐.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이 과거사 보상을 둘러싼 막대한 그렇죠. 국가 재정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 재정 부담 문제도 그걸 막연히 주체할 게 아니라 이제 많은 부분 보상이 되었고 또 그 부분은 지금 다른 과거사와 마찬가지로 후손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게끔 예, 예. 그러나 당시에 분명하게 이 운동에 참여해서 다치거나 그로 인해서 큰 부상을 입었거나 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해주는 것처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신속한 조사. 그렇죠. 예, 지금 그 당시에 참여하신 분들이 고등학교 이제 1, 2학년 때 참여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여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내에 지금 조사가 되지 않으면은 그 기억이라든가 그렇겠네요. 예, 예. 이게 사라지니까 3년 내에 예. 네. 바로 시작하면은 네. 특별 시작되면은 바로 착수해서 3년 내에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네. 그리고 조사를 지금 서울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창원시가 참여하고 창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접수도 받고 네. 진상조사도 하고 네. 또 우리 마산 창원 지역의 집단적 기억을 살려서 그렇죠. 그 과거 진상 규명을 네. 또 보태는 그 또 진상은 그리고, 네. 진상조사는 이게 진실화를 위한 과거사 맞습니다. 진상조사 하는데 어쨌든 지역민들도 같이 맞습니다. 예, 동참시키자. 그렇게 하기로 이런 했습니다. 거죠. 이게 이제 조사위원회를 만든다고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라고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렇죠. 그 기구가 있으니까 그 기구를 통하자고 해서 그러되면 사실 국가 재정 부담도 들고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전문가들입니다. 네. 그래서 좋다. 그런데 경남 그러면 창원에서 창원시가 시장을 비롯해서 창원시가 주도권을 여기 있어야겠다. 네. 창원시에서 사무실도 만들고 창원시 그건 공무원도 당연히 창원시에서 예, 주체가 돼야 그럼요. 되는 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큰 틀을 이용하지만 그 방법과 그 기능을 이용하지만 예, 예. 그러나 많은 활동은 창원시와 이 마산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심의도 역시 이 우리 지역 의견이 예, 예. 굉장히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예, 할 예.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 조사 활동에 대해서 국가기관과 모든 관련 기관이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조사 활동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이게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전후한 마산 지역에서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때문에 이 기간 중에 형법상으로 어떤 지금 기록이 남아 있는 분들은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념사업, 재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안 가셔도 됩니까? 가야 됩니다. 자, 예. 그 기념식하고 이건 저희가 나중에 화면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신 최영두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960년 새로운 우리의 봄을 위하여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고 가로막혔던 벽을 넘어 푸른 들풀로 솟아난 우리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1960년 3월 15일 마산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국민 투표가 있던 날 부정선거가 자행되었고 민주주의를 향한 학생과 시민의 희망은 무참히 짓밟혔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 독재자는 물러가라. 마산의 학생들과 평범한 시민들은 목이 터져라 외쳤다. 정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국가의 주인이 왜 국민이어야 하는지를 전하며 저들이 쏟아붓는 총탄에 기꺼이 쓰러져 갔다. 그저 참기만 하는 나약한 국민이 아니었음을 증명해냈다. 치열했던 마산의 3월은 혁명의 4월을 열었다. (1960년) 당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12년간의 장기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치밀한 부정선거를 계획했습니다. 부정선거에 표를 잃은 시민들과 민주당원의 선거무효 포기 선언을 시작으로 가두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항쟁 대열에 참여하고 학생들은 교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산의 거리는 민주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마산의 시민들을 제압하기 위해 총을 겨누고 3월 15일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들이 겨냥한 총탄에 무려 12명이 목숨을 잃고 250여 명이 총상을 입거나 모진 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4월 11일 김주일 열사의 참혹한 죽음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을 때 시민들과 학생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과 학생들은 더욱더 한마음으로 외쳤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점점 더 커져 거대한 불길이 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그토록 바라던 민주주의의 새 희망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첫 유혈 민주화 운동인 3.15 어거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5 의거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창원 시민, 경남 도민 여러분, 3.15 의거 61주년을 여러분과 함께 벅찬 가슴으로 맞이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성지에 서니 당시 불의와 독재에 항거했던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념식에 갔다가 금방 막 오신 분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따끈따끈하신 분이네요. 네, 3.15 기념사업회 예. 김장희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바쁘셨죠? 네. 네. 그 오늘 아침에 이제 9시 50분부터 정세군 국무총리께서 이제 3.15 그 발언지에 이렇게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때 61년 당시에 최초로 이제 부정선거를 갖다가 이제 선언하고 그 현 자리를 방문을 해가지고 그 지금 이제 보건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네. 당시에 그 민주당 그 마산 시당 그걸 갖다가 발언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지금
복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시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방문했던 그 기억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 1차적으로 방문을 하시고 그 국민묘지를 네. 이제 일단 들리시는데 일단 그 위에 그 헌화하시기 전에 그 민주인문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민주인문을 통해서 계단에 이제 올라가시면서 저하고 이제 3.15 그때 당시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했고 방금 보시다시피 이제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정말 멋지게 하시더만요. 그래서 앞으로 그 3.15가 그동안에 좀 저평가되어 있고 묻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서 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는 참 오늘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을 미리 좀 드렸는데 네, 그거보다 제일 궁금한 게요. 네, 기념식 끝난 게 11시 한 40분 정도 40분 됐죠. 쯤, 네, 40분 됐는데 끝났죠. 예. 끝나고 나서 정세균 총리는 바로 지금 다음 일정으로 갔습니다. 네, 예, 다음 일정으로 이제 가시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청와대 김재남 그 시민수석께서 시민사회수석이죠. 예, 예. 그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네. 뭐 시간으로 보면은 약 한 30-40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네. 어떤 얘기들 좀 나누셨는지 그게 굉장히 거기에 궁금해요. 이제 간담회에 벌써 이제 참석을 하신 분들이 3.15 우리 이제 유족회 회장님 네. 그리고 이제 부상자회 회장님 그러고 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실무를 또 총괄하고 계시는 상임이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유족회 사무국장하고 제 참석을 하셨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3.15에 대한 그 특별법 네. 국회에서 지역에 이제 최영두 국회의원께서 작년 9월 달에 발의했던 예. 발의해가지고 지금 뭐 예전에 발의했던 거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게 네. 이번에는 여야 국회의원 이제 30분이 같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네. 좀 무게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전 9시 반에 우리 최영두 의원이 이 자리에 잠깐 출연하셔가지고 네, 네. 오늘 상황 얘기해 준 게 네. 작년 9월 달에 발의했던 3.15 특별법이 지금 행안위 소위에서 이게 다루기로 합의가 됐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전해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그 김재남 수석과 얘기한 것 중에 내용 중에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상 내용이 명시가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명예 회복 내용이 진상 규명이 명시가 되는 건지 이런 얘기까지도 좀 얘기가 나왔을까요? 오늘 이제 말씀이 나오신 게 그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제일 이제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안위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그 유사한 법을 갖다가 만들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네. 그 내용이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보상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이제 4.19 법으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고 네. 지금부터 이제 특별법으로 해당이 되는 것은 지금 관련자 시기게 하면 3.15 관련자인데 그동안에 유공자로 뭐 되지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명예회복과 이제 진상 규명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나 하면 제가 오늘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3.15가 60년 전에 발표를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시위 참가자가 몇만 명이 됐는데 60년 동안에 지금 100여 명의 공로자가 있어서는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 아니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진상규명 그때 당시에 안 된 거 아니냐. 내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자기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감을 하시고 네. 지금은 따로 뭐 옛날 모양으로 진상규명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뭐 손실이 좀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미 이제 과거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창원시와 같이 이제 진상규명을 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나. 네. 아마 그 시민사회 수석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인지를 좀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유공자가 이제 발굴이 되면은 그때 가서 배보상 부분에 대한 내용을 또 나름대로 언급을 해서 처리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장님 올해가 61주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때 그분들이 다 거의 나이가 8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예, 예. 그럼 그분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지금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네. 뭐 다른 거는 없으시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 기념사업회 이사로 또 회원으로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니까 학생 동지회라고 이제 만드셔가지고 예, 예.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만나시면서 친목도 도모하시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뭐 특별법 같은 이런 데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저희들 이제 기념사업회와 연계해가지고 서로 의논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시고요. 안타깝죠, 사실은. 그렇죠.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서둘러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고요.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그 당시에 참여했고 또 희생도 당하셨는데 네. 100여 명이라는 건 너무 사실 제대로 안 됐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거든요. 진상 예. 규명이. 이 내용은 어떨까요? 1960년 3월 뭐 15일 앞서 12일부터 해서 이제 19일까지 네. 정부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군 경찰 기록도 있을 거고 예, 예. 그다음에 관공서 기록이 있는데 예. 이걸 좀 성실하게 제출을 받아야 될 텐데 네. 그래야 뭔가 좀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민수가 얘기 나눈 부분 없을까요? 그 말씀을 드리죠. 네네. 뭐냐 하면 재작년에 그 저희들이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마산 경찰서 그 당시에 행사 기록부가 있습니다. 네네. 그걸 이제 저희들이 입수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그 정보보호법에 해가지고 그 이제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록만 이제 일단 보훈처를 통해서 국무총리실로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때 연행돼 가지고 수사를 받고 한 기록이 142명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규명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61명이 2년 동안에 포상을 받았습니다. 네. 예. 결국 이제 60년 동안에 포상받은 숫자하고 2년 동안에 받은 숫자하고가 따블이 됐거든요. 네. 네. 볼 때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명단에 계시는 이제 81명, 81명 정도가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록을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수석님에게 국가기관이 그거를 그렇죠.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내용을 저희들 기념사업회에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가깝게 있는 또 그 기념사업회니까 파악을 해서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특별법 이게 제정이 되게 되면 그 창원시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하고 같이 창원시에서 이제 인근에 이제 살아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네. 그분들을 통해서 정언 뭐 기록 이런 걸 통해서 심의를 해서 아마 그 공로자 발굴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진상규명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제 맡되 네. 창원시가 지역에 있는 분들과 구술 정원을 전부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네. 중요하고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계속 여쭤보는 게 그거거든요. 국가 기록물을 그 당시에 국가 기록물을 성실하게 제출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렇죠. 예, 예.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 아까 이제 불독 미남하고도 그것 때문에 계속 얘기했는데 네. 왜 마산이었을까요? 3.15가 왜 마산에서 일어났을까? 마산에서 이제 일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볼 때 네. 45년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해방이 되면서 이제 귀한 동포들이 마산이 항구가 되다 보니까 네. 많이 이제 기항을 했죠. 아. 기항을 해서 이제 자기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니까 네. 지금 이미 이제 일제 시대에 토지도 뭐 없고 뭐 아무런 생활적 근거가 없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산에 이제 상주를 하게 됐거든요. 아. 예.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 뭐 저희들 그 GNP 정도를 보면 한 80불 정도의 그 경제적인 여건이었는데 그런 여건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하는 중에 이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12년 동안에 이제 뭐 정권을 했습니다마는 더 이제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전 뭐 부정과 불의를 갖다가 뭐 만연시키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이제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이제 자행을 했죠. 거기에 이제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이제 일으킨 그가 뭐 민주주의를 이제 원하는 이제 의거가 됐는데
우리나라 최초 이제 유혈 민주화 운동이라 하는 데에 이제 3.15 그 뜻이 있고요. 그 제일 의의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그런 순간에도 민주주의를 찾겠다 하는 민의의 내용, 민권을 수호하고 주권을 찾겠다 하는 그 시민들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불독미남 질문에 답변해 좀 그러니까 했습니다. 마산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 배고픈 것보다 민주주의가 더 소중하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지금 네. 간식은 간식은 없다만은 어쨌든 마산이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배고픈 것보다 와이라노 네, 불독이 더 네, 중요하고 네. 배고픈 것보다 민주주의가 더 네, 중요하다는 네. 정말 역사적인 네, 교훈을 이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최초의 사실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했지 예, 않습니까? 물론 4.19 또 이제 뒤에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이승만 대통령 하야까지 사실 이끌어낸 그렇죠. 이들인데 네. 이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이건 정말 뭐 5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 동안 정말 이렇게 한스러웠던 일들 왜 이렇게 그렇죠. 평가받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보면 대한민국은 중심적으로 모든 게 이제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마산하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일어난 단초를 보면 4.19 혁명의 어떤 정말 그 시작점이면서 몸통인데 네. 결국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방을 좀 도외시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법을 만드실 때도 4.19 혁명을 전후한 민주화 운동 이렇게 해서 3.15가 4.19 혁명의 일부분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60년 동안에 4.19 혁명의 그늘에 그런 뭐 덮여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 이제 한 예를 보면 3.15의 희생자 유족인데 지금 정상적인 명칭은 4.19 혁명 4.19 유족. 희생자 유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관련 법을 정리를 좀 해서 정말 독자적인 어떤 공법 단체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네. 1960년 3.15, 4.19까지 있었고 그리고 이듬해 이제 5.16 군사구태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군사 정권에서 이런 3.15에 대한 어떤 기억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애써 지우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 이제 그때 당시에 네. 한 예를 들면 우리 뭐 3.15 의거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마산고등학교 이제 그 다니던 김용실 그 학생이 네. 3월 15일 날 저녁에 이제 발표를 해서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도립병원에 안치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이제 호주머니에 인민공화국 만세 하는 쪽지를 넣어가지고 3.15를 일으킨 사람들이 네. 용공분자들이다. 공산주의로 몰고 간 겁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3.15 이제 이어서 4.19 혁명이 끝나고 나서도 그분들이 일종의 용공 그 굴레에서 네. 이제 올가미가 씌어져 가지고 그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면 아래로 숨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33년 동안에 숨었기 때문에 1993년도 이제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3.15가 이게 일종의 민주화 운동이라 하는 그 가치를 이제 인정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3.15에 대한 어떤 흔적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진 거죠. 특히 그리고 이제 군사 쿠데타 이후에 들어선 정권이 3.15를 뭐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정 제가 안 볼 때. 하겠죠. 네. 6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더 쉬우기는 네. 야 이렇게 되는 거군요. 정말 궁금한 거 없습니다.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뭡니까? 그 60년대 70년대 이제 3.15 관련해서 이제 네. 뭐 기념물이 많이 세워. 지금 3.15 이거 기념탑은 지금 자산동이죠? 자산동인가요? 자산동. 예, 자산동. 세워져 있고 네. 3.15 회관 네. 지금 건물이 어떻게 돼 있죠? 없어졌죠? 그게 이제 서성동에 예. 네. 3.15 회관이 있었습니다. 그 그 MBC 이제 사옥 그렇죠. 옆에 있다. MBC 사옥 옆에.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화관으로서도 맞습니다. 이제 네. 활약을 하고 네.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양덕동으로 네. 지금 MBC 바로 밑에 예. 역시 MBC만 계속 예. 같이 움직이네. MBC 옆에 이제 3.15 아트센터로 네. 지금 거듭 나가지고 그 자리는 지금 뭐 네. 거기 노인복지회관처럼 이렇게 아 되어 그렇죠. 있던데. 예예.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제 돼 있으면서 예. 거기에 유족회하고 부상자회 네.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도. 회장님 이런 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일부 이제 무학초등학교 담벼락 총탄 네,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19발의 총탄 자국이 있는데 그 현장에 있던 게 아니라 지금 약간 옆에 옮겨서 그 3.15 기념탑, 의거 기념탑 쪽으로 좀 옮겨서 이제 복원을 했는데 그건 복원이 아니라 이제 조형물에 불과하다. 아, 예. 원래 있던 곳으로 옮겨서 복원해야 돼 맞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사실은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네. 그 이제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마산시에서 그 지금 발표했던 담장 그 자리가 네.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도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담장을 허물고 흔적을 사실은 없애버리죠. 그때 당시가 이제 군사정권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3.15 기억을 지우고 싶었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랬던 것을 저희 이제 기념사업회에서 거기에 분명히 역사적인 어떤 시설물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장소는 정확하게 아니지만은 그 이제 한 10m 떨어진 근처에 네. 지금 뭐 초등학교 담벼락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복원을 시켜 놨는데 사실상 뭐 제자리에 복원을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뭐 더 좋죠. 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생각이 지난해 듭니다. 9월에 9월에 발의된 3.15 그 특별법을 네. 어떻게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배 보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안본부하고 이제 국회 행안위하고 서로 조율을 저희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뼈대가 이제 명예회복과 네.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아마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3.15가 독자적인 어떤 의거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예. 만들어내야죠.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회장이 앞으로 역할 좀 계속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 시민사회 수석과 이제 만나서 한 얘기들이 정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예, 예. 앞으로 계속 좀 뒷받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장희 3.15 기념사업회장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불독 한번 잠깐 보고 올까요? talk to me.